자, 오늘 3차시고요. 교과서 14에서 15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오늘은 특별하게 보통은 2페이지 나가는데 1페이지만 나가는 날입니다. 그렇다고 빨리 끝나는 건 아니고 그만큼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조금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이제 그래프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등가속도 직선 운동 문제가 제가 작년 것까지 쭉 풀어보니까 이제 작년에 좀 약간 뒷 문제로 좀 어려운 문제로 19번, 20번으로 좀 빈도수가 증가하기 시작한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킬러 문항을 없애다 보니까 이제 그 킬러 문항에 원래 잘 등장했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조금 내리고 약간 요걸 올려가지고 조금은 이제 킬러 문항인데 조금 난이도를 낮춘 듯한 느낌? 약간 이렇게 되는데 요게 그러니까 이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이쪽 관련 문제는 되게 쉽게도 나오고 굉장히 어렵게도 나오고 다양한 난이도로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대부분 요 직선 운동 문제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경우가 효율적인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간혹 가다가는 이제 그냥 그 공식을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일 때도 있는데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 물리학원에서 직선 운동 하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등속도 운동. 요거는 별로 볼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조금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요거는 그래프 그리면서까지 분석을 잘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설명 순서를 요거 쫙 설명하고 나서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설명을 할 겁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뭐 공을 가만히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연직 아래로 던진다든지 연직 위로 던진다든지 아니 빗면에서 공을 굴리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문제 모든 마찰은 또 무시하는 무시무시한 경우가 대부분 될 거고요. 무시무시한 문제들이 되겠죠. 그럼 등속도 운동부터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등속도 운동은 말 그대로 속도가 같은 요 같을 등자입니다. 한자어로. 속도가 일정한 운동으로 속도는 크기와 방향이 모두 있으니까 크기와 방향 모두 일정한 그런 운동입니다. 등속도 운동이 되기 위한 조건은 가속도가 0이 되는 좀 더 나아가서 뉴턴의 이 법칙을 나중에 배우게 되면 합력이 0이 되는 그런 게 유지되면은 등속도 운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물체의 위치와 속도예요. 그걸 알면 그 순간에 이 물체가 어디에 있고 어느 방향으로 어떤 빠르기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거니까 그 순간만큼은 그 물체의 운동을 다 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알다고 다 아는 게 아니고 그걸 알면은 그 직후와 직전을 알 수 있어요. 대략 거의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시간을 두고 몇 초 뒤 혹은 몇 초 전 혹은 몇 시간 뒤 몇 시간 전을 알려면 이제 가속도라는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보만 알면 그 물체의 위치와 속도, 임의의 시간의 위치와 속도에 대해 다 알 수 있는데 그 세 가지 정보가 요겁니다. 어떤 특정 순간에 그 특정 순간을 0초로 잡을 겁니다. 시간은 어차피 내 마음대로 잡으면 되거든요. 기준을. 그래서 처음 순간을 0초로 잡을 건데 그때의 가속도와 속도, 위치를 안다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그 위치도 보통은 그냥 0으로 잡습니다. 좌표 쪽에서 0 잡는 거는 내 마음대로 되잖아. 그래서 0초일 때 위치를 보통 0으로 잡을 거고요. 근데 속도는 그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속도가 없는 경우는 뭐 더 이상 해설할 게 없잖아요. 계속 정지해 있는 거니까. 속도는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게 V0라고 보고요. 가속도는 이제 0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보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가속도가 0인 건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속도에 대한 정보도 이미 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임의의 시간 t초가 지난 이후에도 속도가 v0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때 위치는 얼마인지는 이제 계산을 해봐야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세 가지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지금 보면 가속도, 속도, 위치가 있죠. 순서는 이래요.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량이 속도입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예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갈 겁니다. 그럼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 사실 이 그래프는 본 적이 잘 없을 겁니다. 안 그려보거든요. 별로 의미가 없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도 가속도는 계속 0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굳이 그리자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릴 수 있는데
이때 가속도가 지난 시간에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게 시간분의 뭐였죠? 예, 속도 변화량이었어요. 자, 그러면 0에서 t초까지의 이 그래프의 면적을 구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한 게 면적이죠. 그럼 요 가속도가 요거니까 여기에다 시간을 곱하면 뭐가 됩니까? 속도 변화량이 됩니다. 그래서 0에서 t초까지의 면적을 구하면 0에서 t초까지의 속도 변화량이 되고요. 그럼 그 말은 t초일 때 속도 빼기 0초일 때 속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면적은 일반적인 의미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그 물체가 어떤 형태의 운동을 하든지 간에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니까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에서 시간을 곱한 거니까 속도 변화량이 됩니다. 속도의 변화량이라 할까요? 속도 변화량 해도 되고요. 자, 이 경우에는 0인 거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속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라는 정보.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한 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요 운동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에 대해서 속도 시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시간이 지나도 속도가 v0로 변하지 않죠? 예,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요. 이때 그래프를 해석할 때는 딱 두 가지 정보를 보면 돼요. 기울기하고 이제 면적. 근데 아까 여기는 제가 은근슬쩍 기울기를 얘기 안 했죠? 왜냐하면 기울기가 시간분의 가속도 변화량인데 이건 물리학에서 필요가 없다 그랬죠? 예, 물리 법칙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하고 면적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기울기는 가로축 변화량 분의 세로축 변화량이에요. 그러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의미가? 네, 가속도가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0이죠. 이 경우에는 얘가 0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였죠. 이것도 그냥 알고 있는 걸 재확인한 거고요. 일단 면적을 볼게요. 면적. 자, 면적은요. 이 속도의 정의가 또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시간분의 뭐였죠? 예, 위치 변화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위변하면 뭔가 똑같으니까 변이라 그랬죠. 위치 변화량. 그럼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에다가 시간 곱하면 뭐가 되겠어요? 예, 위치 변화량이 됩니다. 얘는 위치의 변화량이랄까요? 위치 변화량 혹은 위치의 변화량. 자, 그러면 0에서 t초까지의 면적을 구하면 0에서 t초 동안의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숨어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 0초일 때 위치가 0이고요. 위치를 따로 적어볼게요. 요 t초일 때 위치가 s라고 둔 겁니다. 위에. 그럼 얘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얘는 이미 알고 있는 거고 t초일 때 위치 s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걸 그대로 써볼게요. 자, 요 면적 한번 보여볼게요. 요 면적은 요 크기가 v0죠. v0 빼기 0이니까 요 크기가 t입니다. t 빼기 0이니까 그래서 요 면적을 구해보면 v0t로 요 t는 우리가 임의로 알고 싶은 그 시각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v0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자, 알고 있는 정보는 까만색으로 적은 거고요. 모르는 정보는 빨간색으로 적은 겁니다. 그럼 요거 가지고 요 의미 그대로 식을 적어볼게요. 그럼 0에서 t 동안의 면적은 요거죠. 그래서 면적에다가 요걸 적겠습니다. v0t. 자, 요거는 어느 면적이냐면 0초부터 t초까지의 면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0초가 처음, t초가 나중입니다. 그럼 이게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위치의 나중값 빼기 처음 값이 되는 거죠. 이때 나중이 t초고 처음이 0초인 거예요. 그래서 t초일 때 위치가 s고요. 0초일 때 위치가 0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 완성되었죠. 임의의 시간 t초일 때 위치는 v0t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세세하게 한 이유가 면적을 구할 때 요 면적을 구할 수도 있어요. 요 면적을 구하면 이제 이가 t1에서 t2까지의 면적이라 합시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요 초록색 면적은 t2일 때 위치 빼기 t1일 때 위치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위치를 알면 나머지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가 중요한 이유가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서예요. 기울기가 가속도고 면적이 위치 변화량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요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시간에 따른 변이 그래프인데 좀 이상하죠. 이게 대칭적으로 가려면 얘가 변이가 아니고 사실은 위치가 되는 게 맞아요. 위치가 되는 게 맞는데 처음 위치를 0으로 잡으면 변이가 곧 나중 위치가 됩니다. 방금 한 말 이해했어요? 처음 위치를 0으로 잡으면 변이가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잖아요. 그러면 변이가 뭐가 되냐면 나중 위치 빼기 0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직선 운동에서 처음 위치를 0으로 잡기 때문에 교과서 혹은 책 문제마다 이거를 변이라고 쓸 때도 있고 위치라고 쓸 때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두십시오. 그게 책마다 달라요. 위치라고 쓴 데도 있고 변이라고 쓴 데도 있는데 뭐가 맞냐? 둘 다 맞습니다. 변이라고 쓴 것은 처음 위치를 0으로 잡은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위치가 0이니까 처음에는 변이가 0인 거죠. 근데 얘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증가하는데 직선 형태죠. 왜 그러냐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입니다. 시간분의 위치 변화니까 기울기가 바로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도가 일정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t초일 때 위치를 s라고 두면 이 기울기에 대해서 식을 한번 써볼까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우리가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점에 대해서 정보를 알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것분의 요거 하면 되죠. 그러면은 요거는 t 빼기 0 하면 되고요. 요거는 s 빼기 0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구해보면 사실 요 s 값은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s 나누기 t는 v0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 구한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예, 이걸로도 이제 그 s를 구할 수 있죠. 임의의 시간 t초일 때의 위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면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 변이에다가 시간 곱한 그런 물리량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얘는 또 면적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요게 준비 운동이었고요. 요 모든 것은 사실 오른쪽 요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문제는 이쯤 되면 이제 잔다는 게 문제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서부터가 자 이번에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해서 할 겁니다. 자 뭐를 상상하면 되냐면 공을 떨어뜨리는데 가만히 떨어뜨리는 거는 좀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초기 속도가 0인 특수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V0로 떨어뜨리는 경우라고 칩시다. 요런 장난 사실 밖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벽돌 밑에 떨어뜨려요. 몇 번 문제가 됐잖아. 지나가는 사람 막 보고 그래가지고 초등학생들 자유낙하 실험한다고 배우지도 않는 자유낙하 그 함부로 실험실 내에서만 실험해야 됩니다. 연직 아래로 V0의 속도로 던졌고 그 순간을 0초로 잡을 겁니다. 우리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9.8m/s 제곱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알고 있는 건 까만색으로 적은 겁니다. V0 속도로 던졌다는 건 내가 임의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는 값입니다. 그때 위치를 0으로 잡을 겁니다. 딱 떨어뜨리는 그 위치를 0으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순간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가속도, 속도, 시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가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사실 왜 알고 있냐면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알고 있어요. ma = mg니까 a는 g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법칙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뉴턴의 운동 법칙 얘를 구하는 겁니다. 얘는 측정만 하면 되거든요. 얘는 측정만 하면 되고 얘는 법칙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법칙으로 계산을 통해서. 그럼 임의의 시간 t초 내가 v0로 던진 이후에 t초가 지난 다음에 이 물체의 속도하고 위치는 모릅니다. 지금. 모르니까 이제 얘를 구해야 돼요. 얘를 구하는데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쓸 수도 있지만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요 상황을 이제 그래프로 그릴 겁니다. 연직 아래로 던졌고요. 얘는 아래쪽으로 주구장창 움직일 거기 때문에 연직 아래 방향을 플러스로 둘 겁니다. 자, 표축을. 자, 그러면 가속도는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요 A 9.8m/s 제곱이겠죠. 물리학원에서 이제 계산까지 해야 되니까 보통 10m/s 제곱으로 둡니다. 이게 가속도가 일정하고요. 근데 일반적인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냥 A라고 표기를 할게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 면적을 구해 볼게요. 기울기는 필요 없죠. 기울기면 시간분의 가속도 변화량 없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은 가속도가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죠. 거기다 시간을 곱한 거니까 0에서 t초까지의 면적을 구하면 0에서 t초까지의 속도의 변화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등속도 운동하고 관계없이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초록색 박스 안에 든 거는 왼쪽 걸 그대로 뺏기면 되고요.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속도의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구해볼까요? 자, 0에서 t까지의 면적을 구해볼게요. 그럼 이건 a죠. 얘는 t입니다. 그래서 at가 되겠죠. 이 면적이. 그래서 좌변은 at 적으면 되겠네요. at는 자, 속도의 변화량인데 얘는 0에서 t까지의 면적이잖아요. 그럼 0초가 처음, t초가 나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에는 그려져 있지 않지만 여기 사실 그 속도 정보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0초일 때 속도인 v0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0초일 때 속도 v0는 t초일 때 속도는 모르죠. 이거는 모릅니다. v라고 이렇게 둘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값 측정을 통해서 혹은 뉴턴의 제2법칙을 통해서 알고 있는 값은 까만색으로 적은 겁니다. 근데 모르는 것은 이제 빨간색으로 적은 거예요. 그럼 얘는 0에서 t까지의 면적이니까 t초일 때 속도 빼기 0초일 때 속도,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 하나가 나온 거예요. V는 V0 플러스 AT. t초일 때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게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을 통해 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 읽을 때 참고로 세로축 먼저 읽어요. 가속도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 면적은 속도의 변화량이라는 것으로부터 임의의 시간 t초일 때 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이거 마찬가지로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t1에서 t2까지의 면적을 구하면 이때 속도가 v1이고 이때 속도가 v2면 요 면적은 v2 빼기 v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v1하고 v2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각보다 이제 애들이 이제 면적이 속도 변화량이라는 건 어떻게 그냥 대충 외워서 아는데 정확한 의미를 이렇게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간도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면적이냐. 그러면 그 딱 두 순간이 처음 나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요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요게 이제 제일 설명도 길고 제일 힘들고 하는데 이 문제가 항상 이때쯤 되면 애들이 맛이 가 있거든. 기지개 한번 펴고. 약간 좀 제일 중요한 시간이니까 오늘. 중간고사에서 등급을 나눌 부분이다. 이렇게. 잠을 깨도록 하십시오.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는 할 게 많아요. 그냥 기울기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가속도고 또 면적은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이다 시간 곱하니까 위치 변화량이에요. 일단 그거부터 써볼까요? 기울기는 색깔이 왜 이래? 가속도고요. 면적은 위변 위치의 변화량. 그러니까 위를 지나면 변이 되네. 더러워. 뭐 내가 더러워? 내라고? 당황스러운데. 수행 평가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럼 기울기부터 이거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일단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졌어요. 지금 0초일 때 속도 v0고요. 속도가 점점 증가한다는 거 알고 있고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가속도가 일정하죠. 그래서 직선으로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임의의 시간 t초일 때 속도 v를 모르는 거죠. 빨간색으로 덧칠할까요? 얘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럼 기울기가 우리가 얼마인지는 알고 있어요. A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일 때는 G겠죠. 10m/s 제곱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뉴턴의 제2법칙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가속도인데 이 그래프를 그대로 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요 좌표하고 요 좌표 두 점에 대한 정보가 다 있죠? 예. x, y가 다 있잖아요. 다 알고 있다기보단 표현을 문자로 다 해놨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t 빼기 0 하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v 빼기 v0 하면 됩니다. 요게 v고요. 요 길이가 v고 요 길이가 v0니까 v 빼기 v0 하면 요 길이가 되죠. 예. 따라서 요거를 이제 그대로 나타내면 t분의 v 빼기 v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아까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 구한 거랑 똑같은 결과입니다.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 구한 거하고 똑같은 결과로 임의의 시간 t초일 때 속도 v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해석해도요. 예. 이제 면적 구해 보겠습니다. 면적은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그럼 위치의 변화량이 좀 더 쓰기 쉬우니까 여기다가 먼저 적을게요. 좀 왼쪽이 면적이 적을 게 많아서 조금 등호를 오른쪽에 치우쳐서 적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사실 위치 정보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 정보가 0초일 때 위치는 얼마예요? 0입니다. 0. 철수 아니고요. t초일 때 위치는 s라고 뒀죠. 모르는 값입니다. 그러면 요 면적을 구하면 일단 결과는 t초일 때 위치 빼기 0초일 때 위치예요. 그래서 변이가 됩니다. 변이가 0초일 때 위치를 0으로 잡아서 s를 이동거리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변이입니다. 변이. 그래서 얘는 s 빼기 0이 돼요. 우변은 이제 면적만 구하면 됩니다. 면적은 이렇게 구할게요. 요렇게 나눠 가지고 요 직사각형 면적하고 위에 삼각형 면적하고 이렇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직사각형 면적 한번 구해 볼까요? 그냥 v0 곱하기 t죠. 이거는 v0 곱하기 t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대를 할게요. 여러분 확대 못하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왜? 놀린 거예요. 자, 요 삼각형 면적이니까 앞에 2분의 1이 하나 붙겠죠, 일단. 2분의 1이 붙고요. 자,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부터 먼저 곱해 보겠습니다. 높이는 있는 그대로 일단 써볼게요. 써보면 요거 빼기 요게 높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요 문자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 얘는 v 빼기 v0죠. 요게 뭐 구한 거냐면 요겁니다. v 빼기 v0. 요 직각삼각형에서 높이 구한 거예요. 높이. 그 다음에 이제 밑변 곱해야 되죠. 밑변은 뭡니까? t 빼기 0. 그러니까 그냥 t 곱하면 됩니다. t. 요렇게 해서 요 면적은요. 요거 두 개 더한 겁니다. 근데 이걸 여기 그대로 쓰려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냥 모르는 게 두 개가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s도 모르고 v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식을 만들어봤자 쓸 수가 없어요. 식은 하나인데 모르는 게 두 개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작업을 하나 해줍니다. 뭘 해주냐면 요 v를 없애줘요. 요 v를 없애는 방법은 여기서 없애도 되고요. 똑같은 식이죠. 여기서 없애도 됩니다. 그러니까 v 대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값으로 바꿉니다. 그럼 v 대신에 뭐 넣으면 돼요? v0 플러스 at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 v 대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값으로 v0 플러스 at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아름답게도 요 v0가 날아가죠. v0가 날아가고 at만 남게 됩니다. at만.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2분의 1 at의 제곱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매번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한 번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이제 좀 아름다워졌습니다. 요거하고 요거를 더하면 이제 다 시커매졌죠. 알고 있는 값들입니다. 알고 있는 값들이니까 모르는 게 s 하나만 남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걸 집어넣겠습니다.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 되는 거예요. 요게 변이가 됩니다. t초일 때 위치 빼기 0초일 때 위치. 그래서 요거 구할 때 가끔 면적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포함해서 더해야 돼요. 예, 그걸 면적 자체를 더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변이가 됩니다. 그 의미가. 이건 조금 디테일 공부하는 애들은 나중에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것보다 요 팁으로 푸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요걸 사다리꼴이라 그러나? 하나가 평행하고 하나는 삐딱한 요놈을 요 사다리꼴 면적을 그 직사각형 면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보조선을 하나 꺼볼게요. 자, 요게 평균 속도예요. 요 평균 속도는 V 하고요. V0를 더한 다음에 절반 나누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제 제가 선을 그어 볼게요. 쭉 이렇게 그으면요. 참고로 요 평균 속도는 또 이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요게 딱 대칭적으로 딱 중간이잖아요. 요거하고 요게 같겠죠. 예, 딱 중간입니다. 따라서 이 순간은 어느 순간이냐면 요 순간은 2분의 t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요 순간과 요 순간의 딱 중간인 순간이에요. 예. 그래서 평균 속도는 0과 t의 중간인 순간의 속도이기도 합니다. 요렇게 하면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이 같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직각삼각형을 잘라서 여기다 붙이면 결국에 요 사다리꼴 면적이 요 직사각형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요 면적을 구할 때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나중에 연습을 해볼 건데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팁으로 알아둡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는 그냥 산술 평균이라고 하나요? 그냥 처음 속도. 그러니까 0초에서 t초의 평균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0초일 때 속도 더하기 t초일 때 속도 나누기 2하면 됩니다. 만약에 1초에서 3초 사이의 평균 속도를 구하고 싶다. 그럼 1초일 때 속도 더하기 3초일 때 속도 나누기 2하면 돼요.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속도입니다. 속도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인 채로 더해야 돼요. 그러면 평균 속도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좀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평균 속도를 통해서 이제 요 면적으로 이제 변이를 구하면 좀 편리한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 문제를 아직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일단 알아두고 요게 많이 쓰인다 하는 정도 그냥 기억을 해두고 나중에 문제에 적용할 때 여러분이 한번 그래서 이걸 얘기했구나 라고 이렇게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이게 은근히 많이 씁니다. 굉장히 요 조금 난해한 문제에서 쓰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 평균 속도가 또 만약에 2초에서 4초 사이의 평균 속도잖아요. 그러면 2초에서 4초 사이의 평균 속도는 3초일 때 속도입니다. 3초일 때 딱 그 중간 속도, 중간인 순간에 그게 쓰일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럼 좀 알아두고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속도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하면 끝납니다. 끝나고 요거는 뭐 사실 별로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시간에 따른 변이 그래프 보면 요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거든요. 속도가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한 요런 이제 그래프가 되고요. 이때 기울기는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이니까 뭐 속도가 된다. 뭐 이 정도.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양상으로 보인다. 뭐 이 정도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S하고 T 사이의 관계식은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어서 여기에 결국에 이제 2차 함수죠. 2차 함수. 그래서 이게 시간에 따른 이제 위치 함수를 그래 보면은 또 2차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 문제 나오면은 문제 상황에 맞게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모르는 값들을 찾아가는 요 과정이 풀이가 되는데, 근데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건 아니고요. 이게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될 때도 있고 공식을 적절히 섞어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식도 외워둬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을 한 번 더 적도록 할게요. 이미 공식은 다 나왔는데요. 임의의 시간 t초일 때 속도는 v0 플러스
AT가 되고요.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 이때 이 V들은 다 속도입니다. 벨로시티입니다. 속력 아니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방향을 의미합니다. 다 살려서 공식에 넣어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살려가지고. 마찬가지로 요 S는요. 사실 여기 생략되어 있습니다. S만 적는데 보통 공식에 적을 때는 S 빼기 S0 이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촉의 위치를 0으로 안 잡을 때가 있어요. 물리학원에는 잘 없는데. 그래서 원래 이 S는 의미가 변이를 의미한다 이렇게. 혹은 처음 위치를 0으로 잡았을 때 나중 위치를 의미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요거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요 두 식에서 시간을 소거를 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 제가 그냥 안 할게요. 그냥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위의 식에서 요 t 대신에 t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v 빼기 v0 나누기 a가 되죠. 요거를 요 식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 집어넣고 정리를 하면 식이 좀 간단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2as는 이때 s도 사실 s 빼기 0인 거예요.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대학교 책에는 s 빼기 s0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s가 변인데 처음 위치를 0으로 잡았을 때 변이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이렇게 해서 유도하는 과정을 굳이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근데 요 식은 나중에 질량만 곱해주면은 일 운동 에너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차라리 기억하는 게 나아요. 물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수학적으로 그렇게 한 거고요. 이게 나중에는 이제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의미하고 그거는 중간고사 끝나고 배웁니다. 근데 지금 알 필요가 없고 그냥 일단 외우십시오. 이거는 이제 이거는 원래 아는 거고 나중 위치 혹은 나중 속도 중에서 하나만 알면 나머지 하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시간의 정보 없이. 그 약간 느낌을 가져서 얘기하면은 사실 그 에너지를 다룰 때는 아주 역학적 에너지나 이제 이런 에너지를 다룰 때는 시간이라는 게 이제 잘 안 쓰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 식도 보면 시간이 없어요. 에너지 관련된 식이 시간이 잘 안 들어가요. 시간이. 그래서 이제 뭐 요렇게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식도 여러분이 조금은 이제 그 익숙하게 되도록 외워야 되는데 외우는 요령은 그냥 속으로 계속 되뇌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V는 V0 플러스 AT, V는 V0 플러스 AT. 잠 안 올 때 V는 V0 플러스 AT, V는 V0 플러스 AT. 한 100번쯤 하면 이제 잠이 들면서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이제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건 한 50번만 하면 잠이 들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또 AS는 V제곱, V제곱 빼기 V0 제곱, 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 이렇게 이제 되뇌면서 이게 외우는 거는 이렇게 뭐 그냥 반복밖에 답이 없어요. 문제 계속 풀어보고 적용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순간 억울하게 외워져서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교과서에는 문제가 뭐 그렇게 이렇게 쉽게 나오는데 실제 내신 시험은 이거보다는 어렵게 나옵니다. 뭐 이런 건 되게 쉽죠. 직선상에서 2m/s의 속도로 달리던 민수는 6초 후 속도가 8m/s인 등가속도 운동을 하였다.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그냥 가속도의 정의대로 특정 두 순간에 시간 변화량 분의 속도 변화량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순간 가속도가 평균 가속도하고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가속도가 일정해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속도 공식대로 뭐 이게 6초 동안에 나중에 8m/s 되고 처음에 2m/s 되었잖아요. 그래서 1m/s 제곱 이렇게 되고 저는 이게 습관적으로 계속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요. 예,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이 경우에는 비효율적이긴 한데 0초일 때 2m/s 그 다음에 6초일 때 8m/s 이게 두 점을 찍는 거죠. 요 점하고 요 점. 그래서 등가속도니까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쫙 이렇게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0에서 6초 동안에 변이를 구해라. 변이를 구하라면 저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해요. 공식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얘하고 얘의 평균이 얼마예요? 8 더하기 2 나누기 8 더하기 2 나누기 아니고 8 더하기 2 그리고 나누기 2 하면은 5죠. 그럼 끝난 거예요. 5 곱하기 6 30. 그러니까 이게 편하다는 거예요. 예,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하는 거보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초일 때 속도도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만약에 2초일 때 속도를 구해라. 2초일 때 속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울기가 얼마인지 알고 있잖아요. 기울기가 1이에요. 기울기가 1입니다. 기울기 1이란 건 뭐냐면 가로축이 1만큼 변할 때 세로축이 1만큼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가로축이 2 변하면 세로축이 얼마 변하는 거예요? 2가 변하는 거예요. 그럼 가로축이 2만큼 변하면 세로축이 2만큼 변하니까 2에다가 2를 더한 게 2초일 때 속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럼 1초 전의 속도는 1초 과거로 가면 1초 1m/s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2 빼기 1해서 1m/s가 돼요. 그러면 이제 공식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요 그래프만 그리면 이제 나머지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또 뭐 1초에서 5초까지의 변이를 구해라. 1초에서 5초까지의 변이를 구하라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0초에서부터 1초가 지난 거니까 2보다 1 큰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6초에서 1초 전이니까 8m/s에서 하나 줄은 7m/s인 거예요. 그러면 7하고 3하고 평균이 얼마입니까? 5죠. 그러니까 5 곱하기 4 하면은 20m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공식을 쓰지 않아도 이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 또 뭐 역사적인 실험 하나만 소개해 주면요. 이게 그 갈릴레오가 했던 등가속도 직선 운동 실험 기구예요. 실험 기구인데 요거 지금 3학년 학생이 3D 프린터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해봐도 됩니다. 자, 요 부분이 뭐냐면 공이 지나가면 이 구조를 잘 보세요. 여기 회전축이고 여기 추예요, 추. 그래서 얘가 살짝만 쳐도 얘가 좀 무거우니까 얘가 좀 도움을 줘서 얘를 탱 칩니다. 탱 치고 다시 반발에 의해 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그래서 이게 공을 살짝만 쳐도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공이 받는 저항은 거의 이제 미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 거리를 어떻게 했냐면 얘가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S는 2분의 1 AT 제곱. 사실 이걸 기억했다기보다는 얘가 시간의 제곱이 필요한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이 B를 보면 얘랑 얘 있죠? 요거를 시간의 제곱비로 그러니까 1대 4대 9대 16대 25 이런 식으로 만들면 그러면 얘가 1초인 순간이고 얘가 2초인 순간, 3초인 순간, 4초인 순간, 5초인 순간인 거죠. 물론 시간이 B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공을 떨어뜨리면 종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땡땡땡땡땡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빠르니까 땡땡땡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갈릴레이가 할 때는 이게 움직일 수 있게 해놨거든요. 움직일 수 있게 해가지고 얘가 이제 같은 시간 간격이 되는 위치를 잡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이제 거리가 이런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밝혀서 요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발표낸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뒤에 내용 할게요.